안녕하세요. AWS에서 보안 담당 솔루션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신우수입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의 제목은 AWS에서의 안전한 생성형 AI 구축 전략입니다. 제가 크게 5가지 아젠다로 세션을 준비를 했는데요. 아마 많이 들으셨겠지만 생성형 AI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AWS 환경에서 생성형 AI를 구축할 수 있는 디자인 패턴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2가지 AWS 서비스 환경의 보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존 베드락의 보안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이지 메이커의 보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전반적인 세션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고 모범 사례를 정리하는 것으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어제 여러 가지 생성형 AI와 관련된 세션들을 들으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께서는 이미 생성형 AI가 무엇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보면요. 생성형 AI란 기본적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거대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전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이 제공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각의 모델별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챗봇을 용도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이미지를 생성한다든지 비디오를 생성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글을 썼을 때 거기에 대한 정보를 요약한다든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생성형 AI를 여러분들의 기업이나 조직에서 만든다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디자인을 할 수 있는지 그 디자인 패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패턴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디자인 패턴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AI 디자인 패턴 중에서 가장 손쉬운 디자인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성형 AI를 이용을 할 때는 프롬프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프롬프트, 결국은 생성형 AI에게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입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풋,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전달을 할 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혹은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생성형 AI로부터 조금 더 정제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정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지 않고 단순하게 고객의 인풋, 프롬프트만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정제되지 않은 잘못된 답변이 올 수도 있는데 조직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프롬프트 정보를 전달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생성형 AI가 조금 더 원하는 답변을 손쉽게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패턴은 검색 증강 생성인데요. 영어로 RAG라고 합니다.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의 약자인데요. 검색 증강 생성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보다는 조금 더 고도화된 AI 디자인 패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도메인에 특화된 데이터셋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조금 전 설명드렸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는 별도의 데이터셋이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데이터셋이 없고 단순하게 고객의 인풋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추가한 그런 개념의 디자인 패턴이었다라고 하면 검색 증강 생성은 고객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에 특화된 데이터셋을 활용하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특징적인 것은 이러한 도메인에 특화된 데이터셋을 인베딩한 이후에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이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값을 검색하는 활용 기법이라고 이용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파운데이션 모델은 생성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데이터셋에 기반한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검색과 생성의 기능의 장점을 조합한 방법이 RAG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파인 튜닝입니다. 조금 전 설명을 드렸던 검색 증강 생성보다 조금 더 고도화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파인 튜닝에서도 여전히 고객의 데이터는 사용이 됩니다. 각 작업별로 레이블 처리된 데이터셋이 활용이 되고요. 이 레이블 처리된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대상 파운데이션 모델을 튜닝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AI 디자인 패턴은 여러분들의 조직에서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를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레그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파인 튜닝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조직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에 이 세 가지가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조직에서 직접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표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레그, 파인 튜닝,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을 직접 구축하는 방법인데요. 각각의 방법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별도의 데이터셋도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컴퓨팅 리소스 파워도 필요하지 않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가장 저렴한 접근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파운데이션 모델을 직접 구축하는 접근 방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직의 성숙도, 스킬 측면에서도 보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손쉬운 접근 방법이 될 수 있고 반대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직접 구축하는 접근 방법은 조금 더 어려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들이 어떤 조직에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조직의 입장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직접 만드는 게 적합하다라고 하면 파운데이션 모델을 직접 빌드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우리 조직에는 간단하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충분히 우리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디자인 패턴에 AWS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서비스로 요약을 해보면 베드락과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시면 AWS 서비스 로우가 있고요. 각각의 디자인 패턴별로 베드락이 활용이 되거나 아마존 세이지메이커가 활용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각각의 서비스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마존 베드락 환경에서의 보안입니다. 아마존 베드락은 키노트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성형 AI 서비스를 빌드하기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AWS의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프라이버시 그리고 현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타 AWS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아마존 베드락에서도 여러분들의 데이터의 소유권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 권한 역시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베드락을 기반으로 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튜닝하거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는 재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락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하는 그 환경에 고객의 데이터가 재사용되거나 아니면 파트너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바이더에게 제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데이터의 저장소는 여러분들이 지정한 리전에 국한됩니다. 다른 AWS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마존 베드락을 이용하실 때는 해당 리전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노스 버지니아와 같은 리전을 선택하시게 될 텐데요. 그렇게 특정 리전을 지정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데이터는 해당 리전에 저장이 되고 여러분들의 명시적인 지정 없이는 다른 리전으로 이동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데이터 보안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흔히 암호화를 이야기를 할 때 저장 시 암호화 그리고 전송 간 암호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존 베드락을 이용을 할 때도 데이터가 사용이 되고 당연히 저장 시 그리고 전송 간에 어떻게 암호화를 하는가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아마존 베드락을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저장 그리고 전송간은 모두 당연히 암호화가 되고 있고 저장 시에는 AES 256으로 암호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송간 암호화는 최소 TLS 1.2 버전 이상으로 암호화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베드락을 이용해서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 커스터마이징된 모델이 생성이 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징한 그 모델은 역시 AWS의 베드락 환경에 저장이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정한 KMS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파인 튜닝 하셔서 커스텀하게 만들어둔 그 모델을 암호화를 통해서 보호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근 권한인데요.
여타 AWS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아마존 베드락도 AWS의 IAM 서비스와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IAM 정책을 잘 운용을 하시면 추론이나 학습에 이용되는 API를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한 아키텍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마존 베드락 환경에서 모델을 커스터마이징하는 아키텍처 개요가 나와 있는데요.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존 베드락의 서비스 계정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프로바이더에 해당하는 에스크로우 계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여러분들의 어카운트, 그러니까 고객 계정이 나와 있는데 이게 논리적인 베드락의 아키텍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마존 베드락은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베드락을 이용을 하셔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파인 튜닝을 하시는 그 과정에서 인프라를 관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작업들은 API를 통해서 구성이 되고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출력을 그리고 입력과 출력을 API를 통해서 받게 되고 제공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입력과 출력은 아마존 베드락 어카운트를 통해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훈련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들의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계정의 S3 버킷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아키텍처를 보안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약간 바뀌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어카운트 그리고 AWS의 베드락 어카운트 이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AI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파인 튜닝도 해야 되겠죠. 이러한 작업에서 어떠한 보안들이 구성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IAM을 통한 접근 제어입니다. 제가 조금 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마존 베드락은 AWS IAM과 잘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베드락은 추론 그리고 훈련과 관련된 모든 일련의 활동들을 API를 기반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IAM 정책을 잘 구성을 하시면 우리 조직에서 어떤 팀은 어떤 모델을 사용할 수 있고 반대로 어떤 팀은 어떤 모델을 사용할 수 없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추론을 호출할 수 있는지 이런 환경을 구성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크게 두 개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EC2 인스턴스에 붙어 있는 IAM 역할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베드락에 사용하는 고객 관련 역할인데 이 각각의 역할이 훈련과 그리고 튜닝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IAM이 어떤 정책을 담을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IAM 정책은 스테이트먼트를 잘 보시면 디나이 이펙트를 가지고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소스를 보시면 모델에 대한 AR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책은 AWS 환경에서 아마존 베드락을 사용을 할 때 이 정책을 부여받은 IAM의 아이덴티티는 지정된 모델에 대해서 추론을 호출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델을 아마존 베드락을 통해서 구성을 하고 계신데 특정 사용자나 그룹에 대해서 모델에 대한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싶지 않으시다라고 하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IAM 정책을 통해서 디나이 정책을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추론과 관련된 IAM 정책에 대한 샘플이고요. 파인 튜닝도 IAM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통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인 튜닝도 당연히 API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책을 세분화해야 되는데 크게 제가 세 파트로 나누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직에서 파인 튜닝을 하는데 세이지 메이커를 기반으로 파인 튜닝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이지 메이커 노트북을 이용해서 다양한 파인 튜닝 작업을 하실 텐데요. 이때는 파인 튜닝을 위한 아마존 베드락의 API 호출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때 그 권한을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정책을 통해서 제공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중앙에 보시면 트러스티드 폴리시에 대한 샘플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존 베드락을 신뢰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는데 이런 신뢰 정책을 통해서 아마존 베드락에 대한 권한 부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우측에 보면 S3와 관련된 IAM 폴리시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키텍처를 설명을 드릴 때 조직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여러분들의 계정의 S3 버킷에 저장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S3 버킷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정책으로 정의하고 아이덴티티에 부여를 하게 되면 해당 S3 버킷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IAM을 쓰시다 보면 크로스 어카운트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어카운트에 아마존 베드락 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다른 어카운트에서 해당 아마존 베드락에 액세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크로스 어카운트 액세스가 필요한데요. 그런 환경은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서 설명을 드리면 롤 A, 롤 B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롤 A는 아마존 베드락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어카운트이고요. 롤 B는 베드락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는 어카운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조직의 환경에 따라서 롤 A와 롤 B 서로 다른 어카운트에 있는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각각의 어카운트에 대해서 아마존 베드락을 구성하시고 접근 권한을 부여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어카운트에 아마존 베드락을 구성하시고 크로스 어카운트로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접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롤 B는 첫 번째 어카운트에 있는 롤 A를 이용해서 아마존 베드락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롤 B에 인라인 정책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물론 인라인 정책이 아니고 관련 정책을 통해서도 권한을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샘플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라인 정책을 통해서 롤 B에 어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롤 B는 베드락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지는 않지만 롤 A에 대한 어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롤 A에서는 롤 B에 대한 수임을 허용하는 그런 정책을 부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롤 B는 아마존 베드락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지만 수임을 통해서 첫 번째 어카운트에 있는 롤 A가 가진 권한을 이용해 아마존 베드락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아마존 베드락 환경의 IAM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API 호출 영역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화면을 보시면 아마존 베드락 영역에 컨트롤 플레인 어카운트와 데이터 플레인 어카운트가 나뉘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존 베드락을 사용하실 때 API 호출을 하게 되는데 이 API 호출 대상이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인데요. 잠깐 제가 S3 버킷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아마존 베드락보다는 S3에 조금 더 익숙하실 테니까 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S3 서비스도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이 있죠. 여러분들이 S3 버킷을 만들거나 S3 버킷 정책을 수정하는 건 컨트롤 플레인입니다. 컨트롤 플레인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다 하시고 서비스에 레디된 상태라면 이후에 오브젝트를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하실 텐데 오브젝트 단위의 작업들은 데이터 플레인으로 처리를 하죠. 아마존 베드락에도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이고요. 아마존 베드락의 컨트롤 플레인은 모델을 선택하고 모델에 대한 커스터마이제이션 작업을 실행하고 이런 모델과 관련된 튜닝 작업 이런 것들이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를 위해서 당연히 API 호출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API 호출은 기본적으로 퍼블릭 엔드포인트를 이용을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API 호출을 위해서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조직의 보안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위해서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허용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을 하시는 게 VPC 엔드포인트인데요. 아마존 베드락도 VPC 엔드포인트를 지원을 합니다. 첫 번째 컨트롤 플레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VPC 엔드포인트를 지정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VPC 엔드포인트에는 VPC 엔드포인트 폴리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VPC 엔드포인트를 만들 때 디폴트로 정책이 부여가 되는데 디폴트의 정책은 any allow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호출 대상이 해당 VPC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어떤 것이든 호출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운영하지 마시고 VPC 엔드포인트에 적용이 되는 엔드포인트 폴리시를 조금 더 정교하게 정책 부여를 하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계는 훈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제어입니다. 이번에는 시큐리티 그룹으로 제가 마킹을 해놨는데요. EC2 인스턴스에서도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API 호출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훈련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S3 버킷에도 접근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영역에 VPC 엔드포인트가 만들어져 있고 EC2 인스턴스에서도 ENI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락의 어카운트에서도 여러분들의 어카운트에 저장되어 있는 S3 버킷에 접근하기 위해서
별도의 ENI를 통해서 S3 엔드포인트를 경유하게 됩니다. 이런 각각의 환경에 ENI가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영역에 대해서 시큐리티 그룹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레벨의 접근 제어를 수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S3와 KMS 정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데이터 그리고 베드락에서 만들어낸 어떤 메타데이터의 저장은 S3 버킷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당히 조직의 입장에서는 민감하고 중요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장소일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영역에 대해서 첫 번째, 정책을 통해서 보안을 강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S3 서비스를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S3는 S3 버킷 폴리시라는 정책을 통해서 권한을 제한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의 베드락 이용 환경에서도 그렇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베드락을 통해서 파인 튜닝을 하거나 그 과정에서 어떤 결과물이 생성이 되면 그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의 계정에 S3 버킷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S3 버킷에 대한 접근 제어가 상당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접근 제어를 S3 버킷 폴리시를 통해서 구성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베드락을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S3 버킷의 버킷 정책을 정교하게 운용하시기를 권고드리고요. 두 번째는 KMS의 키 정책입니다. S3 버킷은 여러 가지 암호화 옵션을 제공을 합니다. S3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 키를 통해서 암호화를 하거나 KMS에서 제공하는 키를 통해서 암호화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KMS에서 제공하는 고객 관리형 키를 이용을 하신다면 S3에서 제공하는 버킷 정책 이외에 추가적으로 KMS 키 레벨의 권한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S3의 버킷 정책을 통해서 권한을 제어하는 것보다 조금 더 고도화된 권한 레벨의 접근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S3의 버킷 정책 하나만으로 IAM 레벨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KMS의 고객 관련 키를 사용을 하시고 고객 관련 키에 부여되는 키 정책을 통해서 S3 버킷 폴리시와 함께 사용하시는 걸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커스텀 모델 저장 버킷에 대한 암호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조직의 데이터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커스텀한 모델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파인 튜닝을 하는 그 목적은 이러한 커스텀 모델을 얻기 위함인데요. 이러한 커스텀 모델은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베드락의 서비스 어카운트에 저장이 됩니다. 훈련 데이터는 여러분들의 어카운트 S3 버킷에 저장이 되지만 훈련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파인 튜닝된 그 결과물,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된 모델은 아마존의 베드락 영역에 저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영역에서도 암호화 옵션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어카운트에 S3 버킷에 적용했던 것처럼 암호화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이 완료된 모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대외 서비스나 대내 서비스를 위해서 사용하실 모델의 저장 공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고객 관련 키를 통해서 암호화하실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영역은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관리형 서비스이지만 여러분들이 지정한 키를 통해서 암호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사용하는 잘 만들어진 커스터마이징된 모델이 AWS 환경에서 저장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키를 통해서 암호화되고 보호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파인 튜닝도 완료된 커스터마이징 모델이 준비가 되었으니 추론하는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 튜닝은 결국은 서비스를 위한 어떤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 모델이 잘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커스터마이징이 완료된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 모델이 준비가 되었다라면 추론, 그러니까 서비스를 해야죠. 사실 이 추론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보안 담당자 일부분은 추론이 도대체 무엇일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대외적으로 혹은 대내적으로 해당 모델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해서 응답을 제공하는 거죠. 이걸 추론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즉 컨트롤 플레인 영역의 작업이 완료가 되었으니 이제는 데이터 플레인의 작업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어카운트가 다르죠. 그리고 API 엔드포인트도 다릅니다. 사실 베드락은 크게 4가지 엔드포인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세션에서는 베드락 엔드포인트 그리고 베드락 런타임 엔드포인트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드락 엔드포인트는 컨트롤 플레인의 엔드포인트이고요. 추론이 일어나는 데이터 영역의 엔드포인트는 베드락 런타임 엔드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드락 런타임 엔드포인트도 컨트롤 플레인의 엔드포인트처럼 VPC 엔드포인트를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VPC 엔드포인트를 만드시고 추론을 위해서 굳이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경유하지 않도록 구성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VPC 엔드포인트 정책을 부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 IM 샘플에서 제가 추론에 대한 디나이하는 정책을 샘플로 보여드렸는데요. 그러한 정책이 아이덴티티 폴리시에 부여될 수도 있겠지만 VPC 엔드포인트 폴리시 레벨에서도 누가 어떤 모델에 대해서 추론을 이용할 수 있을지 그런 환경에 대한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커스터마이징된 모델을 만들고 추론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안적인 관점에서는 더 해야 될 것들이 많죠. 보안에서는 리스폰서블 AI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책임 있는 AI를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AI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편향되지 않은 답변을 제공을 한다거나 프라이버시를 지킨다거나 보안을 준수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IAM을 통한 통제, 암호화, 시큐리티 그룹을 통한 통제 이런 것들로 만족될 수는 없을 겁니다. 무엇인가 추가적인 어떤 보안 장치가 필요한데요. 그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옵션이 Guardrails for Amazon Bedrock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베드락과 마찬가지로 Guardrails for Amazon Bedrock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관리형 서비스로 여러분들의 베드락 서비스를 조금 더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아마존 베드락은 현재 30여 가지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들이 모두 Guardrails for Amazon Bedrock의 보호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리스폰서블 AI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안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제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uardrails for Amazon Bedrock은 보안 담당자들이 온프레미스에서 계속 사용하던 그런 보안 솔루션과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보안 담당자 일부분은 이미 조직 내에서 생성형 AI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생성형 AI로 유입되는 프롬프트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미 어떤 솔루션을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솔루션들이 프롬프트를 제어하는 목적으로 스트링 매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Guardrails for Amazon Bedrock은 단순한 스트링 매치를 위한 보안 솔루션이 아닙니다. 조금 더 고도화된 보안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어떠한 기능들을 어떤 원리에 의해서 제공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는 그림인데요. 거기에 가드레일이 뭔가 도움을 주는 그 개념을 제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사용자의 인풋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용자의 프롬프트가 전달이 돼야 됩니다. 가드레일이 없다라면 이 인풋은 파운데이션 모델로 직접 전달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드레일을 구성하시게 되면 사용자가 인풋한 프롬프트는 파운데이션 모델로 직접 전달돼서 추론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드레일을 먼저 거치게 됩니다. 가드레일은 어떤 작업을 하게 되냐면 크게 4가지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어떤 토픽에 대한 거부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분석을 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토픽이 유입이 된다라면 가드레일에서 차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토픽은 여러분들이 자연어로 정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러이러한 주제가 프롬프트로 전달이 되면 차단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문자열 매치를 하는 게 아니라 문맥을 파악을 해서 토픽을 차단하는 기능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컨텐츠를 필터할 수 있습니다. 토픽과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약간 결이 다른데요. 예를 들면 폭력적인 프롬프트 혹은 폭력적인 아웃풋, 선거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컨텐츠를 필터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드레일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컨텐츠에 대해서 설정하실 때 민감도를 조절하시면 되는 그런 설정 방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PII 제거인데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 AWS가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메시처럼 PI를 탐지하는 기능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빌트인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해외에서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PI 정보는 이미 탑재가 되어 있지만 로컬에 특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맞는 PI 정보 패턴은 없는데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정규 표현식을 통해서 PI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에서 탐지를 하는 것처럼 이 가드레일4 아마존 베드락도 PI를 차단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커스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워드 필터입니다. 단어 필터인데요. 스트링 매치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가드레일4 아마존 베드락은 사용자 인풋을 받았을 때 이 네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네 가지 기능을 통과하게 되면 파운데이션 모델로 프롬프트가 전달이 되죠. 그러면 추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은 아웃풋을 제공을 하겠죠. 응답을 제공을 하는데 그 응답도 가드레일을 통과하게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인풋에서 네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는 이것들이 아웃풋에서도 제공이 된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프롬프트를 필터링하는 게 아니라 프롬프트가 전달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조직에서 사용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토픽에 대해서 응답을 하거나 아니면 인풋에는 개인정보가 없었지만 아웃풋에는 개인정보가 있다라면 그런 것들을 필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드레일4 아마존 베드락을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의 조직에서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실 때 정제된 응답을 제공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세이지메이커 환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지메이커도 관리형 서비스인데요. 아마존 베드락보다는 여러분들의 책임 영역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되는데요. 제가 아마존 베드락에서는 30여 개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지원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는 60여 개 이상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더 많은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서비스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 내용이 이어지겠지만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완해서 강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VPC 엔드포인트입니다. 화면 하단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어카운트 하위에 여러 가지 AWS 서비스의 아이콘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이지메이커 기반의 어떤 개발, 파인 튜닝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을 빌드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AWS 서비스가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마존 베드락 설명에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엔드포인트는 퍼블릭합니다. 그러니까 VPC 내부에서 여러 가지 AWS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면 해당 접근은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조직에서 이러한 트래픽을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경유시키고 싶지 않다라면 VPC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서비스별로 대부분 VPC 엔드포인트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이지메이커 환경에서도 VPC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세이지메이커 환경에서도 IAM 역할을 통해서 권한을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환경은 여러분들이 세이지메이커를 사용하시는 환경에서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환경을 가정을 한 건데요.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를 사용하시면 도메인이라는 걸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메인에는 쉐어드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할당이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를 통해서 권한을 부여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쉐어드 스페이스에 사용이 되는 실행 역할, 익스큐션 롤이나 사용자가 사용하는 사용자의 역할에 대해서 권한을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용자 역할은 개별 사용자에게 권한이 부여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쉐어드 스페이스, 공유 스페이스 역할은 공유된 스페이스에 할당이 되는 그러니까 스페이스 자체에 대해 권한이 할당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역할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역할이
IAM에 대한 정책을 가지게 되면 세이지메이커 운영 환경에 대해서 권한을 획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자의 역할이나 공유 공간에 대한 역할을 잘 제어하시면 권한을 제한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은 시큐리티 그룹을 통한 네트워크 통제입니다. VPC 엔드포인트가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VPC 안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컴퓨팅 리소스를 통해서 세이지메이커의 어카운트로 통신을 하게 될 텐데요. 각각의 ENI의 시큐리티 그룹을 할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VPC 엔드포인트를 만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VPC 엔드포인트로 어떤 IP들이 통신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한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KMS를 통한 암호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를 만들면 여러분들의 개발 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저장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EFS가 세이지메이커 환경에 마운팅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세이지메이커 어카운트 내의 노트북 인스턴스에는 EBS가 마운팅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빌드하거나 파인 튜닝을 하는 목적으로 S3 버킷을 사용하시게 되는데, 이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암호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EFS에 대해서도 암호화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S3 버킷에 대해서도 암호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지 메이커 내부에서 프로비저닝이 되는 노트북 인스턴스에 어태치되어 있는 EBS에 대해서도 암호화 옵션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베드락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암호화를 하실 때는 KMS에서 제공이 되는 키를 사용을 하거나 EBS의 관리형 키 혹은 S3의 관리형 키를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보안 레벨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하신다라고 하면 KMS에서 제공하는 고객 관리형 키를 사용하시고 해당 키에 대한 키 정책을 이용해서 조금 더 키 사용에 대한 권한을 제한하시기를 공고를 드립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요 항목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성형 AI를 디자인하실 때 참고하셔야 되는 모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텍스트가 길고 많은데요. 세 가지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에 대한 주권입니다. 제가 초반부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객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AWS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해서 고객의 데이터의 소유권을 AWS가 갖는 게 아니죠. 따라서 고객의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베드락이나 세이지메이커 같은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목적에 의해서만 데이터가 활용이 되지, AWS에서 제공하는 베드락과 연동된 파트너 모델에 그 데이터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건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IAM을 통해서 권한을 제한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베드락과 같은 경우는 컨트롤 플레인, 데이터 플레인 모두가 API 기반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 각각의 API들이 IAM을 통해서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베드락을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정교한 IAM 폴리시를 통해서 원하는 모델, 원하는 추론 환경에 대한 접근 제어, 접근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커스터마이징된, 그러니까 파인 튜닝된 결과물이 어떻게 보관이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세이지메이커를 사용하건 베드락을 사용을 하건 기본적으로 상용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결과물은 AWS 환경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락이든 세이지메이커든 상용 파운데이션 모델의 그 결과물, 커스터마이즈된 파운데이션 모델이 다운로드 되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AWS 환경에 저장이 되는데요. 이때 저장하실 때 KMS 키를 통해서 암호화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특정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서 서비스 구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우리의 데이터를 사용했고 그 결과물로 아주 우리 조직에 최적화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누가 혹시 사용하거나 그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으시다면 그러한 걱정에 대해서는 KMS의 키 암호화를 통해서 해소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읽지는 않고요. 제 세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